이번에는 핵과 원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핵은 원자의 한가운데에 있고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양전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핵 주위를 전자, 일렉트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전화를 띄고 있잖아요. 원자가 올림픽 주 경기장이라면 핵은 올림픽 주 경기장 한가운데 바퀴벌레 정도 크기입니다. 18쪽을 빼면은 최외각 전자가 반응에 관여하니까 원자과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원자 반지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간다면 여기 가로축이 여기가 핵의 위치고 핵에서 떨어진 거리거든요. 가로축과 가까워지긴 하지만 영원히 0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90%까지가 이렇게 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90%까지가 끊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라. 리튬 이 녀석이 원자 번호가 3번이거든요. 전자 배치를 한번 보면은 K껍질 2주기 원소니까 L껍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2개, 여기 1개. 근데 이게 날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날아가면은 리튬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리튬 요 크기가 리튬 플러스 양이온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껍질 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베릴륨 요거의 전자 배치는 요게 2주기 원소거든요. K 껍질 여기에 2개가 전자가 들어있고요. L 껍질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베릴륨 2가 요거보다 베릴륨이 더 클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플로린 요것은 원자 번호가 9번이고 요것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7개. 할로진이니까 가장 바깥 전자가 7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전자와 반발하니까 F- 이 녀석이 좀 더 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 녀석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16쪽이니까 6개 이렇게 되는데 산화이온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가 2개 더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K에 2개, L에 8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그네슘은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2개, 이게 3주기 2족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날아간다. 그러면 결국 마그네슘 2가 요거하고 산화이온 요거하고 플로린 이온 요것들은 전자 배치가 똑같습니다. 양성자가 많으면 당연히 반지름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산화이온, 플로린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순서로 될 겁니다. 옥텟 규칙 요 얘기를 하는데요. 최는 가장, 외는 바깥, 각은 껍질.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요것을 보통 원자과 전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활성 기체, 요거는 비활성이란 말이 반응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18쪽은 가장 바깥 전자가 8개 이렇게 될 텐데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헬륨은 예외적으로 2개 이렇게 되지만 비활성 기체는 최외각 전자가 8개입니다. 옥텟은 8 그런 얘기고요. 최외각 전자가 8개일 때 안정하다. 대부분의 화학결합은 원자 또는 이온 이런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열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트륨, 못은 3주기 1족이죠. 그러니까 껍질이 3개, 가장 바깥 전자가 1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게 날아가면은 가장 바깥 전자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8개 만족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Na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는 2주기 원소인데 2주기 16쪽이니까 K에 2개, L에 6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전자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옥텟을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율표 요것은 마치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를 공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율표 요것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주기적인 성질, 그런 얘기를 나타낸 겁니다. 주기수는 원자가 가진 전자 껍질 수, 요거하고 같고요. 족의 일자리수, 요거는 가장 바깥 전자, 최외곽 전자 수와 같습니다. 전자는 아무데나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제 3번 한번 보죠. 마그네슘, 요거는 3주기 2족이잖아요. 그러니까 3주기니까 껍질이 3개,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것은 3주기 13족이니까 전자 껍질이 3개,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가 3개, 이렇게 될 겁니다. 셀레늄, 요것은 4주기 원소니까 4주기 16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4개, 원자가 전자가 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브로민, 요것은 4주기 17족, 이렇게 되니까 전자 껍질이 4개, 원자가 전자가 7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형 원소는 1, 2족, 12에서 18족, 족별로 원소 성질이 주기성을 띱니다. 전이 원소는 모두 금속이죠. 그런데 3족에서 11족, 요거 원소를 바로 전이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주기율표 요것은 암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원자 번호 1번에서 20번 이렇게 암기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형 원소를 족별로 세로줄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요것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요것을 암기하고 4주기 전형 원소 한 줄 요것을 암기하면은 그럼 됩니다. 전형 원소는 같은 족 원소가 성질이 비슷해 한 원소 성질을 알면 다른 원소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전이 원소는 4주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4주기 한 줄을 암기하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것을 외워야 되는지 주기율표에서 한번 볼까요? 수소, 얘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일쪽에 그냥 끼워준 겁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알칼리 금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1주기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이렇게 되겠죠. 맨 아래 프랑슘이 있는데 프랑슘은 1주기이긴 하지만 요것이 방사성 원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족에 벨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4주기의 전이원소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주기 원소에 여기에 13족 여기에 있으면 붕속,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렇게 나갈 겁니다. 14족, 15족, 16족 산소 그 다음에 S가 황이거든요. 셀레늄, 텔룰 뭐 이런 정도 외우면 되겠고요. 17쪽에서는요. 맨 위에 2주기 원소의 플로린 여기 있고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요드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 원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맨 위에 1주기 원소의 헬륨, 그 다음에 2주기 원소의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그 다음에 라돈이 있는데 요거 방사성 원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주기 여기 한 줄 정도 외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S가 스칸듐입니다. Ti가 타이타늄, 그 다음에 V가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망가니즈는 Mn 이렇게 나타납니다. 철, 코발트, 니켈, Cu가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정도를 한 줄 이렇게 외우면 충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원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금, 은 이런 것들, 수은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챙겨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여기에서 소개할 것은
원자와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요거하고 이온화 에너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금속 원자가 금속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같은 족 원소, 요것은 세로줄이죠. 세로줄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자가 비금속 음이온이 되면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들어오니까 전자 간 반발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반지름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까? 등전자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 껍질 수도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크면은 핵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세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감소할 겁니다. 자,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요것을 얘기할 건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2주기 원소하고 3주기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요게 1주기 원소고요. 여기가 2주기 원소거든요. 1주기 원소는 수소, 헬륨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 3주기 원소, 2주기,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 특성을 보니까 어때요?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주기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같은 주기 원소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리튬 이렇게 됩니다. 요게 나트륨. 자, 2주기 원소에서 리튬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죠. 네온, 요 녀석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3주기 원소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나트륨, 제일 큰 게 아르곤. 요게 비활성 기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1쪽, 가장 큰 원소는 18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자량과 분자량 이런 것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원자나 분자처럼 작은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려면 비교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탄소 12.00 요것이 질량수가 10이니까 12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요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은 구성원소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인데 H 그러면 원자량이 1, C 그러면 이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2, N 요게 질소입니다. 요거는 14, 그 다음에 산소 요거는 16 요런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거든요. 자, 예제 5번 한번 볼까요?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H2O 그러면 H가 1이죠. 1자리가 2개, 산소가 16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18이 나올 겁니다. CO2 탄소가 10이죠. O2니까 산소가 16자리가 2개 이렇게 해서 44가 나올 겁니다. CaCO3 칼슘이 40, 탄소가 12, 산소가 16자리가 3개 이렇게 해서 쭉 더해주면 이게 100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aCl 그러면 Na가 23, 그 다음에 Cl이 35.5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더해주면 58.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몰의 정의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원자나 분자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집단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유효 숫자 3개로 얘기를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소 질량수 12짜리를 12g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속에 탄소 원자가 얼마인지 그것이 1몰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몰 질량은 입자 1몰의 질량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자 1몰은 원자량에다가 gmol 요걸 붙이고요. 분자 1몰은 분자량에다가 gmol 요걸 붙이면 됩니다. 몰수는 질량 g을 몰 질량 요거로 나누면 됩니다. 흑연 36g,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니까 g/mol 이렇게 되겠죠. 몰 질량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36 그러면 탄소 원자 3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은 분자량이 18 아닙니까? 18g/mol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36 나누기 18 그러면 H2O가 2몰 이렇게 되고요. 이산화탄소 CO2의 분자량이 44g/mol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1몰 이렇게 되겠죠. 탄산칼슘이 CaCO3인데 요거의 화학식량이 100g/mol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0g을 요걸로 나눠주면 2몰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화학을 공부할 때 앞으로 표준상태 요것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표준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력학적 표준상태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STP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에너지가 개입할 때 재는 기준이 연력학적 표준상태고요. 온도는 25도, 압력은 1기압, 농도가 필요할 때는 1몰 농도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학에서 계산할 때 모든 온도는 절대 온도로 섭씨 온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대 온도 요것을 써서 계산하는 겁니다. 섭씨 플러스 273 그러면 됩니다.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 요거죠. STP는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여기에서 온 겁니다. 온도는 물이 어는 0도씨, 압력은 1기압, 기체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한 그런 케이스인데 모든 기체는 STP에서 1몰 부피가 22.4리터 요것을 계산할 때 쓰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요거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기체 상수 R 요것은 ST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